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최고의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암릉산행의 스릴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코스입니다. 네, 도봉산 다락능선 코스이고요. 이 코스는 도봉산의 유명한 Y계곡도 경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스는 정말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등산 시작하면 3-40분만 있으면은 조망이 트이기 시작하고요. 산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황홀한 풍경을 보시면서 산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코스는 좀 다이내믹한 산행을 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지대를 잡고 네 발로 가는 구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산행에서 스릴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저같이 좀 암릉을 좋아하고 스릴을 좀 즐기는 사람한테는 좀 최고의 코스일 수 있는데요.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아니면 험한 곳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네, 이 코스는 사실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고요. 좀 등산이나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체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운 코스 먼저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이 코스는 굉장히 험합니다. 진짜 험해요. 네, 중반 이후엔 거의 사족보행이고요. 특히나 Y계곡은 굉장히 험해서 꼭 등산화를 신고 가셔야 합니다.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도봉산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진짜 도봉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코스이고요. 그 아름다운 풍경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봉산 자원봉 사진이고요. 자원봉과 선인대, 만장봉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신선대와 자원봉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포대능선 부근 사진이고요. 네, 이게 Y계곡 영상입니다. 멋진 풍경은 아닌데 어떤 코스인지 설명해 드릴 때 이 영상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보시다시피 정말 90도에 가까운 경사를 끊임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지대가 설치가 돼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이거 Y계곡을 건너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와요. 이것도 포대능선 방향이고요. 네, 맞은편 수락산이고요. 네, 은서감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다락능선에서 포대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의정부 방향이고요. 제가 다락능선에서 가장 좋아하는 뷰입니다. 이쪽 뷰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네, 자세한 건 뒤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포대능선과 그리고 망월사 사진입니다. 산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조망이 트이기 시작하는 부근의 사진입니다. 네, 코스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찾아가는 길은 지도 어플에서 도봉탐방지원센터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도봉탐방지원센터이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도봉산역에 내리시면은 큰 건널목이 있고요. 건널목을 건너서 한 10시 방향으로 시장길을 따라서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오시면 이쪽으로 오고요. 거기서 우회전해서 쭉 오시면 됩니다. 아마 주말 아침에 가시면은 등산복 입으신 분들이 쭉 갈 거예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차를 갖고 오시면은 여기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봉산 공영주차장이고요. 5분 25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도봉탐방지원센터에서 여기가 광륜사인데요. 광륜사에서 직진을 해서 은서강 갈림길에서 이렇게 자원봉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자원봉이고요.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 하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마당바위 방향으로 하산을 하는 걸 가장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산행 난이도는 좀 어려움 정도인 것 같고요. 등산 거리가 한 8.5km에 그러니까 한 4시간에 5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도봉산역 원점 회기 기준이고요. 다락능선으로 올라서 마당바위로 내려오는 기준입니다. 최고 고도는 한 726m이고 상승 고도는 한 683m 정도입니다. 북한산보단 좀 쉽고 그리고 수락산, 관악산보단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락능선까지 조금 평탄한 편이고요. 다락능선에 올라서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중반에 은서감을 지나면서 좀 힘들고요. 이후에 좀 힘들지 않은 능선이 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포대능선으로 치고 올라갈 때가 엄청 가파르고요. 그리고 Y계곡 부분이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험한 코스이기 때문에 꼭 등산화를 신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Y계곡은 굉장히 험하고요. 네, 우회 코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건 뒤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도봉 공영 주차장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도봉 공영 주차장이고요. 벌써 도봉산 정상부가 보이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런 노점상들을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쭉 가시다 보시면은 갈림길 나오는데 어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만납니다. 이렇게 꺾으면 만나요. 네, 여기가 도봉탐방지원센터입니다. 쭉 직진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날 국립공원 스탬프 여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 예정이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가시다 보면 여기에 마지막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넓고 깨끗하니까 여기서 정비를 하고 출발을 하세요. 정비를 하고 좀 가시다 보면은 네, 도봉산 광륜사가 있습니다. 광륜사에서 쭉 직진을 하시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마당바위 방향, 이쪽으로 가시면 오늘 설명해드린 다락능선입니다. 네, 저번에 마당바위는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락원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쭉 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수세식이 아니고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쭉 가시면 당분간은 둘레길 같은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시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둘레길인데 오늘은 자운봉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접어들어도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일단 해발 140m 정도고 해발 600 정도로 올려야 합니다. 당분간은 좀 평탄한 길이 이어지고요. 숲 사이로 언뜻언뜻 포대 능선이 보이지만 아직은 조망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은서강까지 700m 정도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구간이에요. 네, 500m 남았네요. 이렇게 암릉 구간이 시작이 되는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터가 있습니다. 이 옆에도 길이 있거든요. 계곡길이 있는데 아까 그 광륜사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좀 가다가 자원원 방향 가다가 녹야원 이런 방향으로 딱 빠지면은 이쪽으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 코스보단 전 이 코스가 더 예쁜 것 같아서 이 코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쭉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암릉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애교예요. 앞으로 보실 암릉 구간에 비하면은 여기는 애교입니다. 정말. 네,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고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건 너무 빨리 가서 그래요. 아마 저는 한 시속 한 3.5 정도는 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조망 포인트도 있고 딱 사진 찍기 좋게 돼 있죠. 가서 여기 풍경을 보여드리면은 네, 수락산과 불암산이 한눈에 보이고 서울 시내도 잘 보이죠. 그렇게 맑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은서감 부근이거든요. 이쪽으로 가시다 보면 은서감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저는 영상을 찍으러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불상이 많아요. 네. 여기 뭐 산사에서 재배도 하시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조그만 불상들이 많아서 이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등산로가 없다고 해서 안 올라가 봤어요. 다시 등산로로 저는 접어들었고요. 여기서부터 한 300-400m가 조금 가파른 구간입니다. 암릉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풍경 좋은 곳에서 좀 쉬었다 가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네, 올라가시면 이전보다 확연히 가파라졌습니다. 아직도 해발이 3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가파른 길을 따라서 오르고요. 점점 암릉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뒤에 풍경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힘들 땐 뒤를 돌아서 풍경을 보시면서 쉬엄쉬엄 가시기 추천을 합니다. 암릉이죠. 그렇게 암릉이 미끄럽진 않은데 또 그렇게 만만한 암릉은 아닙니다. 계단이 나오고요. 여기서 은사감에서 한 300m 정도 왔는데 자가진단 거울이 있다는 건 여기가 힘든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이렇게 흙길이 나오면은 힘든 구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흙길은 좀 평탄한 구간입니다. 여기 계단 부근을 딱 올라가시면은 이 오른쪽에 여기가 조망 포인트입니다. 가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포대능선이거든요. 포대능선과 그리고 망월사 그리고 도봉산 정상부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예요.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방월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단풍 들 때 정말 예쁩니다. 여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죠. 여기도 사진 찍는 포인트고요. 꼭 들러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네, 옆에 여기 전망대가 없었는데 여기 세웠더라고요. 전망대에서도 거의 비슷한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당분간 그렇게 힘들지 않은 오르막이 쭉 갑니다. 네, 이렇게 여기 굴 부근이거든요. 여기 조망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정상부와 그리고 뒤편에 수락산과 불암산 그리고 서울 시내를 볼 수가 있는 조망처이니까 살짝 보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네, 포대 능선 정상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굴을 통과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가시면은 제가 이 코스에 가장 좋아하는 조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은 길을 따라서 쭉 오르시면 되고요. 네, 비교적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여기서 평탄한 만큼 뒤에는 꽤 힘들어요. 갑자기 암릉이 좀 나오고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왼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길은 원래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를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를 올라가면 이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요. 제가 다락 능선에서 가장 좋아하는 풍경입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참 놓치기 쉬운 스팟이어서 꼭 가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이런 암릉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탁 올라가면 됩니다. 꼭 들러보시고요. 그리고 내려가실 때가 조금 힘듭니다. 만약에 여기가 힘드시면 올라온 길로 내려가세요. 가시다 보면 조금만 더 가시면 이런 조망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볼 수 있는 뷰가 비슷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포대능선 정상인데요. 앞으로 여기를 직각과 비슷하게 오르게 됩니다. 살짝 내려갔다가 조금 오르막을 있다가 이렇게 지지대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사족 보행의 시간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네 발로 기어가는 거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사족 보행 같지 않습니다. 지지대를 안 잡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가팔라지죠. 여기서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네 발로 가야 되고요. 아마 평소에 그 광배근 운동을 충분히 안 하신 분들께서는 여길 갔다 오면 다음날 광배근이 땡길 거예요. 이렇게 땡기는 힘을 많이 써갖고 보세요. 경사 여기 경사 보시면은 정말 장난이 아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을 한 2-30분 거리는 얼마 안 돼요. 한 500m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까지만 올라가면은 네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집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스틱을 갖고 가실 때는 이 코스는 스틱 간수로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뒷분을 찌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뒤편에 좀 풍경이 좋고요. 풍경 보시면서 좀 쉬고요. 여긴 빨리 갈 수가 없지만은 경사도가 워낙 가팔라서 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 다 올라오셨어도 여전히 지지대가 있는 코스가 있는데 이전보다는 좀 경사가 확연히 좀 낮아졌습니다. 네, 여기 뭐 네발 코스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지대가 계속 되죠. 이쪽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자운봉까지 500m 남았네요. 이 500m가 쉽지 않습니다. 500m가 한 40분 이상 걸릴 거예요. 일단 계단 자체도 너무 가파르고요. 계단을 오르시면은 이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풍경 보시면서 쉬엄쉬엄 가세요. 빨리 가기엔 너무 힘든 구간입니다. 딱 올라오시면 이게 뒤편이 포대 능선이거든요. 네,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코스가 있죠. 예를 들자면은 사패산에서 오거나 아니면 망월사에서 오면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사패산 정상이 보이죠. 옛날에 여기 포대가 있었나봐요. 그 포 있잖아, 포. 그래요, 포대 능선이라 불린다고 해요. 네, 여기가 포대 능선 정상이죠. 보시면은 자운봉, 신선대, 만장봉, 그리고 선인봉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자운봉이 최고봉인데 자운봉은 험해서 못 들어가죠. 네, 여기 사패산과 망월사에서 오는 길과 만나고요. 뭐 사패 도봉 이렇게 해서 종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망월사에서 올라오는 코스도 있고 한데 기회가 되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봉까지 300m 남았는데 300m 넘을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 300m가. 네, 여기 제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못 들어갔어요. 네, 가시죠. 이제 좀 가시면 이제 공포의 Y 계곡입니다. 급경사지 위험 안내. 네, 여기는 노약자 및 고소공포증 심약자는 안 가시라는 걸 추천을 하고요. 지난 10년간 사상자가 25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험준한 구역입니다.
물론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저는 한 번도 우회해 본 적이 없긴 한데 개인의 판단에 맡길 문제인 것 같고요. 분명히 그렇게 만만한 코스는 아닙니다. 네, 그래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본인이 좀 겁이 많거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쪽으로 가시길 우회로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Y계곡이고 주말에는 포대 능선에서 자원봉 방향으로 일방 통행입니다. 저는 평일이어서 역행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평일에도 역행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네, 여기서 조망터가 있어서 좀 약간 구경하시면서 숨 돌리시고 출발합시다. 출발하시면요, 추락 위험 굉장히 쉽지 않은 곳입니다. 보시면은 경사가 롤러코스터 같죠? 롤러코스터 처음 시작을 푹 떨어질 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경사 같죠? 반대쪽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쪽을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제가. 경사가 진짜 이렇게 잡고 여기 이쯤 어디 하나가 발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키가 좀 작으면은 발이 안 닿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 암령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은 잘 타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길을 쭉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자, 거의 90도죠.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내려가는 경사도 꽤 무섭고요. 네, 문수봉 정도 됩니다. 꼭 장갑을 끼시고 옆에 지지대를 잘 잡고, 그리고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서 미끄러운 바위도 있으니까 바위 밟을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쉽지 않죠. 이런 험한 구간을 내려갈 때는 뒤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네, 이런 길을 올라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사로가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좀 폭이 좁은 능선길을 가야 되는데 옆에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은 꽤나 무섭습니다. 양옆이 낭떠러지예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온 길이죠. 북한산과 그리고 오봉 방향이 보이고요. 여기 넘어오시면은 Y계곡이 넘어오시면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여기서 한 5분만 더 가면은 정상 신선대거든요. 근데 가시기 전에 이런 곳이 있는데 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딱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정상인 신선대인데 일단 여기는 너무 땡볕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평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반면 이쪽은 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식사를 하시거나 쉬었다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네, 반대편에 자원봉과 그리고 신선대를 볼 수 있는 풍경도 굉장히 좋고요. 돌아온 그 Y계곡도 볼 수가 있고요. Y계곡이 보이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도 이렇게 올라와서도 진짜 양옆이 천길 낭떠러진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가 풍경이 좋아서 여기서 쉬시다가 그리고 정상을 찍는 걸 추천을 합니다. 참고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신선대 잘 안 올라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막혀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도봉산을 워낙 자주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가 봤고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시면은 Y 계곡 우회로와 만나고요. 만약 우회를 하셨을 경우 이쪽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데크길을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데크길 따라서 올라가시면은 네, 정상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도봉산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신선대 올라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험해요. 얼마나 험한가를 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네, 제가 내려오는 걸 찍은 사진입니다. 꽤나 험하죠.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들고요. 사람이 워낙 많이 다녀서 돌이 반질반질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많이 미끄러우니까 밟을 곳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힘드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를 돌아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예,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고서 발 디딜 걸 보면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와, 네, 저도 안 되겠다. 여기가 미끄러워서 한 손으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예, 돌이 반질반질해져 갖고 사실 저렇게 한 손으로 내려가는 건 별로 안 좋죠. 전 영상 촬영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는 건 별로 안 좋고요. 한 손만 써서는 안 되겠어서 촬영을 접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다락능선 코스 전방적으로 조심히 내려와서 조심히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신선대 풍경을 보여드리면은 바로 옆에 도봉산 정상인 자원봉이고요. 그리고 여기 북한산 방향과 그리고 오봉 그리고 도봉산 주봉 방향이죠. 송추 방향이고요. 온 길을 돌아본 거죠. 여기 포대능선입니다. 여기 사패산이 보이네요. 신선대는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평일인데도 넓지도 않거든요. 여기가 사람이 이렇게 버글버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코스를 갈 것이라면 이 전 봉우리에서 쉬었다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아유 좋아요. 날이 그렇게 맑은 날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좋습니다. 갈 때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온 코스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도봉 탑방 지원센터죠. 도봉산역에서 이렇게 와서 광륜사 지나서 갈림길에서 은서감 지나서 가락능선 해서 여기서 포대능선으로 와서 신선대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 길 그대로 오는 건 사실 오버고요. Y계곡 이쪽으로 가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보통은 제가 이전에 설명해드린 마당바위 코스로 많이 하산을 합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가 마당바위죠. 마당바위 방향으로 하산을 해도 되고 여기 산악구조대 방향으로 하산을 해도 되고 이 두 코스를 가장 많이 쓰고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원점 회귀하는 코스를 많이 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신선대에서 이렇게 오봉 능선 넘어서 오봉으로 해서 여성봉에서 오봉 탐방 지원센터 혹은 송추 분소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우이암 통해서 무수골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다락능선으로 올라서 마당 바위로 하산하는 코스를 가장 추천합니다. 오늘 앞에 설명해드린 난이도 기준도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도봉산 다락능선 코스를 좀 설명해드렸는데요. 다락능선 코스는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암릉 산행의 스릴과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코스인데 다만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암릉을 싫어하시는 분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은 코스이니까 참고하셔서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